베트남도 설날에 쉬냐고요? 여기는 쉬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그냥 푹 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국어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는 한국 사람입니다. 네, 오늘은 베트남의 설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해요.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조금 더 베트남의 설날 문화, 설 연휴 전통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것보다 먼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설 연휴에 베트남에 여행 가는데 뭐 가게 문은 여나요? 그랍은 있나요? 이런 이야기들 먼저 드리려고 해요. 네. 저는 지금 베트남에 온 지 1년 됐고요. 작년 설날을, 작년 설 연휴를, 작년, 작년 설 연휴를 하노이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설 연휴는 한국에 갑니다. 한국에 가요. 네. 한국에서 설을 보낼 건데, 사실 이미 지금 벌써 베트남 하노이에서는 설이에요, 사실. 설 연휴가 아니다 뿐이지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거리 풍경들 모두 이미 설 연휴가 시작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작년에 경험했던 거를 바탕으로 그리고 올해 지금 보고 느끼는 것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드릴게요. 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설날. 설날은 베트남어로 떼이라고 합니다. 올라가는 성조예요. 떼이라고 합니다. 설 연휴. 설 연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우리나라는 추석과 설날이 우리 민족 대명절이죠. 가장 큰 투탑이에요, 투탑. 그런데 베트남은 추석이 있긴 해요. 떼중투라고 추석이 있기는 한데 공휴일이 아니에요. 쉬는 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탑이죠. 네, 올해 설 연휴가 우리나라는 금, 토, 일, 월 이렇게 4일이에요. 그런데 베트남은 목, 하루 일찍 시작하죠. 목, 금, 토, 일, 월, 화, 수까지 총 7일입니다. 7일 동안 쉽니다. 네, 연휴가 정말 길죠? 그런데 사실 베트남 우리 직원들은 이번에 올해 연휴가 짧아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작년에는 연휴가 총 9일이었거든요. 7일 그리고 5일 월화수목금 그리고 전에 토일 그 다음 주 토일 이렇게 해서 총 9일이었어요. 정말 길었죠. 9일이었는데 7일이 됐으니까 직원들이 올해 연휴 너무 짧아 네, 이렇게 말하고 있답니다. 작년에 저는 그때 일을 안 하고 있었는데 한 달 살기 일을 하고 있을 때였죠. 그때는 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냥 길이 텅 비어요. 제가 또 여행자 거리 그쪽에 사는 게 아니라 저 까우저이 쪽에 살았는데 그렇게 우리 완전 로컬 지역도 아니었어요. 거기도 한국 식당 꽤 많이 있는 그런 도시긴 했는데 그냥 텅 비었어요. 그냥 텅 비고 처음으로 새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침에 새가 지저귀는데 깜짝 놀랐어. 와, 새 소리가 들려. 왜냐면 평소에는 오토바이가 너무 많으니까 새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새 소리를 들었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저는 서비스 아파트라는 개념의 숙소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저희 숙소 제가 살던 곳의 1층에 오피스 개념으로 호텔 리셉션처럼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직원이 보통 3, 4명은 있었고 그리고 우리 바우베 아저씨, 경비 아저씨까지 5명은 거의 기본으로 있었는데 그때 설 연휴에 이제 직원들은 당연히 쉬죠. 그리고 경비 아저씨는 원래 근무 예정이셨었는데 우리 건물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경비 아저씨가 경비할 그 사람들이 없어. 저 빼고는. 아마 현지인들은 고향에 갔을 거고 그리고 외국인들도 살고 있었는데 다 여행 갔대요. 왜냐면 그 도시가 비어버리니까 네, 여행 갔대요. 그래서 저만 숙소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경비 아저씨도 쉬셨어요. 그냥 가셨어요. 그래서 그 숙소에 셔터가 있어요. 셔터 키를 제가 받아서 제가 나갈 때 셔터 문 열고 나가고 들어올 때 셔터 문 닫고 들어오고 네 그렇게 지냈습니다. 연휴 때. 두 번째, 우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가게 영업
영업시간 그리고 연휴 동안에 영업을 하나요 안 하요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영업을 안 하는 가게가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분리를 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행자 거리, 그 호안기엠 근처 우리 여행 오시는 분들이 가시는 그쪽 지역, 그리고 현지인들이 사는 나머지 지역들 이렇게 많이 달라요. 먼저 현지인들 살고 우리 교민들이 살고 하는 이쪽 지역은 닫아요. 대부분 닫아요. 많이들 닫고 다 고향 가시고 네, 닫습니다. 그리고 우리 호안기엠 지역은 많이 열어요. 다행히 많이 엽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조사하고 오시는 꼭 가고자 하시는 식당이 열지는 모르겠어요. 안 열 가능성이 많아요. 장사가 잘 되잖아요, 평소에도. 네, 그래서 이런 가게들은 안 열 가능성이 많습니다. 꼭 가고자 하시는 그 맛집, 식당이 열지 안 열지 몰라요. 작년에 열었다고 올해 또 열어요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유명 체인점, 뭐 관한흥원 이런 곳은 네, 보통 인터넷으로 연락이 가능한 곳이니까 그런 곳은 메일해서 알 수 있고, 그런 거 말고 길거리 음식점 중에서 유명한 식당들도 있잖아요. 그런 곳들은 작년에 열고 올해 열고 우리 아무도 몰라요. 네, 그래서 플랜 B, C, D를 조금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작년에 설 연휴 전부터 친구들이 저에게 슈퍼 가라고, 마트 가라고 많이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 서비스 아파트 직원이 저에게 하우하우를 5개나 줬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마트가 문을 많이 닫아요. 인도가 그렇게 넓은지 처음 알았어요. 왜냐면 우리 베트남 식당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상상 속에 있는 그 베트남 식당들 어때요? 길거리에 우리 조그마한 목욕탕 의자에 앉아서 먹는 식당들 많잖아요. 네, 사실 건물은 작은데 그 인도 쪽을 다 사용하는 식당들이 많아요. 인도에 이제 테이블 놓고 의자 놓고 그렇게 해서 영업하시는 식당들이 많은데, 가게가 문을 닫으니까 인도에 나올 테이블이 없잖아요. 정말 인도가 이렇게 넓구나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오토바이들을 보통 인도에 주차하거든요. 가게 바로 앞 인도에 주차를 하는데, 가게가 영업을 안 하니까 주차해두는 오토바이가 없으니까 인도가 정말 깜짝 놀랐어. 정말 넓더라고요. 네. 네, 물론 연휴 10일 내내, 올해는 7일이죠. 7일, 9일 그 정도 내내, 연휴 내내 문을 안 여는 건 아니에요. 일부 동안 문을 안 열고 아니면 조금 짧게 열고, 그리고 나머지는 또 정상 영업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안 여는 때가 있으니까 꼭 미리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는 작년에 연휴 중에 3일 정도 우리 한국에서 친구가 왔었어요. 그 친구가 많이 알아와서 갔어요. 갔는데 역시나 문을 안 열었어요. 우리 한국 관광객분들에게 유명한 식당 퍼짜쭈엔, 네, 제가 이거 발음하면 한국식으로 발음하면 네, 우리 학생들 친구들을 까르르 웃어요. 네, 이 발음 정말 한국식 발음이죠. 네, 퍼짜쭈엔에 갔는데 그때 거기에 어떤 문제였는지 길게 쉬고 있었어요. 그래서 설 연휴 포함해서 아주 길게 쉬고 있을 때여서 문을 닫았었고, 그리고 파란색 간판의 분보남보 식당 거기도 문 닫았었고,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더라도 조금 더 비싸요. 알고 계시는 그 가격보다, 그리고 메뉴판에 나와 있는 가격보다 어떤 서비스 차지가 붙을 가능성도 많고, 아니면 처음부터 금액을 다르게 이렇게 기입해놨을 가능성도 있어요. 네, 하지만 이거는 여러분 바가지 썼어, 사기야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현지인들도 현지인 아니지만 네, 우리 베트남 친구들도 설 연휴에 다 고향 가는데 이제 직원들이 있는 식당은 직원들 월급도 급여도 조금 더 플러스해서 줘야 하고, 그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가격 조금 비싸기는 한데 어쩔 수 없다고 조금 마음을 여유를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그랩에 관련한 질문들인데 그랩 있어요? 그랩 잡기 쉬워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 생각보다는 쉬웠어요. 저는 사실 기대치가 낮았죠. 애초에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많았어요. 하지만 평소보다는 오래 걸려요. 잡는데 오래 걸립니다. 그렇게 쉽게 바로바로 잡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일찍 나와서 그냥 연휴 내내 마음을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꼭 일정을 너무 타이트하게 잡지 마시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이거 못해도 괜찮아. 네, 그냥 좀 쉬고 싶어. 네, 이거 못해도 괜찮아. 다음에 또 오지 뭐. 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랩 잡을 때 좀 시간적 여유를 가지시고 잡으세요. 그게 좋습니다. 사실 연휴 때보다 연휴 시작하기 전이 정말 힘들었어요. 저도 그때 마지막 금요일에, 연휴 시작 전 금요일에 친구를 만나려고 했는데 와, 정말 그랩이 없어요. 정말 없어요. 없고 겨우겨우 잡았을 때는 금액이 너무 비싸요. 원래 이 가격 아닌데 이제 타고자 하는 사람은 많고 차는 많이 없으니까 금액이 올라가거든요. 조금 비쌌어요. 비싸고 탔는데 길이 너무 막혀요. 네, 길이 정말 많이 막혀요. 그때는 이제 현지인 분들이 터미널 가시느라 이용하시는 분들, 고향 갈 때 터미널 가실 때 이용하는 분들, 그리고 쇼핑? 설 전에 쇼핑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선물이나 뭐 개인 옷이나 그런 거 쇼핑하는 분들 때문에 또 그래 너무너무 많이 없어요. 없고 탔는데 길 너무 막히고 정말 길 정말 많이 막혔어요. 네. 그래서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유를 가지세요. 네. 시간적 여유 그리고 금액도 너무 알고 오신 금액과 다르더라도 어느 정도 이게 납득이 갈 만한 금액이면 설이라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날씨에 관한 부분인데요. 네, 설날에 날씨 어때요? 또는 뭐 1월에 2월에 날씨 어때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이거 답변 드리기 정말 어려워요. 네, 먼저 4월부터 10월 초까지는 더워요. 이건 정말 쉬워요. 덥습니다. 아주 명백합니다. 덥습니다. 4, 5, 6, 7, 8, 9, 10, 10월 초까지 네, 하노이는 많이 더워요. 그냥 더워요. 계속 더워요. 조금 덥거나 많이 덥거나 그 정도 차이지 덥습니다. 그런데 11월, 10월 말부터 10월 말, 11월, 12월, 1월, 2월 정도 3월도 이제 덥기 시작해요. 이 정도에는 날씨가 너무 오락가락해요. 오늘은 지금 제가 반팔을 입고 있긴 한데 오늘은 추워요. 오늘은 많이 춥습니다. 사실 기온은 16도 정도인데 흐려요. 흐리고 비가 오고 그래서 체감 온도가 뚝 떨어져서 춥습니다. 갑자기 말하니까 더 춥네요. 네, 추워요. 그런데 날마다 너무 달라요. 목요일에 우리 친구들과 같이, 우리 학생들과 같이 점심에 식사를 했었는데 그때 날씨가 정말 좋았어요. 날씨도 좋고 햇빛도 쨍하고 해서 반팔 입고 다녔거든요. 반팔 입고 그냥 슬리퍼 신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게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에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져서 너무 추웠어요. 그때는 두터운 가디건에 후리스 입고 출근했어요. 그리고 제 다른 베트남 직원들은 롱패딩 입고 왔는데 무슨 롱패딩이야 이게 아니라 정말 이해가 되는 패션이었어요. 날씨가 너무 추워서. 그리고 여러분 오해하시는 잘못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베트남 사람들은 이렇게 안 추운데 왜 이렇게 두껍게 입고 다녀?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에이, 그 정도 날씨 아닌데 뭘 이렇게 두껍게 입고 다녀? 근데 오토바이 한번 타보세요. 새벽과 저녁에 오토바이 타실 일 있으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오토바이 타면 정말 추워요. 그래서 네, 우리 출퇴근할 때 정말 춥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롱패딩 입고 있는 거 충분히 이해되는 날씨였어요. 그래서 날씨가 하루하루 너무 달라요. 그래서 여행 후기글 보시고 뭐야 하노이 반팔 입고 다녔다 그러네 나도 반팔 입고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제는 반팔 오늘은 후리스 이런 날씨예요. 그래서 꼭 오시기 직전에 날씨를 한 번 더 체크하세요. 비가 오거나 구름이 껴있으면 춥습니다. 네, 그리고 너무 당연한 얘기인가요? 네, 그리고 해가 있으면 따뜻합니다. 네, 그래서 오시기 직전에 날씨를 꼭 한 번 더 체크해 보세요. 특히 10일, 12, 1, 2 이 4개월 동안은 너무 날씨가 다르기 때문에 체크해 보시고 작년 같은 경우도 친구 왔을 때 친구 반팔 입고 다녔고 저도 반팔 입었고 긴팔 입은 날은 땀 흘렸어요. 더웠어요. 근데 그 바로 전날 친구 오기 전날에 너무 추워서 저 히터 켜고 잤거든요. 그 정도로 날씨가 너무 오락가락하니까
꼭 네, 오시기 직전에 스스로 체크해보세요. 다른 분 말씀 듣고 믿고 옷 잘못 챙겨와봤자 그분 탓할 수 없잖아요. 마음에 원망을 할지라도 탓할 수 없잖아요. 다 자기 책임이고 자기 고생이잖아요. 마음의 여유를 가집시다. 시간적 여유 그리고 돈에 관련해서도 조금 여유를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너무 심하게 뻥튀기 하고 너무 심하게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가격을 요구할 때에는 당연히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좋은데 그런 거 말고 조금씩 5%, 10%씩 조금 가격이 올라가 있는 부분은 설이라서 그렇구나. 고향에 못 가고 이렇게 일하니까 또 직원들 급여 챙겨주느라 그렇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여행이 편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네, 사실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 설날 베트남 설 문화 전통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을 빨리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있으니까 다음 영상 기대해 주세요.